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5월 28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5.18 민중항쟁이 끝난 직후 전두환 세력이 잔혹했던 진압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펼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비도안전 1호기 사고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자원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중항쟁이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으로 막을 내린 직후부터 신군부의 진실 은폐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계엄군의 진압 사진을 찾기 위해 무장 병력이 광주 미국 문화원에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직후인 1980년 6월 27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비밀문서. 문서의 제목은 광주 도서관 사건입니다. 1980년 6월 23일 5명의 무장군인들이 광주 미국 문화원 도서관에 난입했고 그 이유는 타임지나 뉴스위크에 계엄군과 관련한 기사가 나온 것을 찾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실린 계엄군의 만행이 다른 나라나 국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문화원 같은데 5.18 기념재단 이재희 연구위원입니다. 그런 판단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보기 전에 이걸 빨리 삭제해버리거나. 전두환 세력이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던 시도는 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1980년 6월 25일에 작성한 광주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 동향이라는 제목의 비밀문서. 이 문서에는 피해자인 광주 시민과 가해자인 계엄군을 뒤바꾸려는 전시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전두환이 학생이나 시민들이 군인들을 구타하는 사진을 입수하라고 지시했다. 공수부대의 야만적인 진압 장면을 해외 언론이 보도한 탓에 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이를 만회하려는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자료를 활용하라는 지시도 잇따라 나옵니다. 전두환이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지시해서 계엄군 측에 유리하게 광주 시민에게 불리하게 편집될 수 있는 일본 TV 영상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역공작이라고 할 수가 이재희 있겠죠. 5.18 기념재단 과잉 연구위원입니다. 진압을 했다. 이런 비난 여론이 5.18 기간 중에도 이게 앞으로 굉장히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다 감을 갖고 있었죠. 정권 찬탈을 위해 5.18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폄훼해온 전두환 씨. 하지만 그날의 진실을 담고 있는 문서들은 그가 감추려간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의 기밀 문서를 우리 정부가 나서서 확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5.18 39주기 행사위원회에 따르면 5.18과 관련해 미국이 수집하고 기록한 기밀 자료 10건을 우리 정부가 확보해서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어제부터 시작됐고 첫날에 1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되는데 그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을 달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을 교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5월 민주여성회 등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월 민주여성회는 민주당이 5.18 혐오 발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논리를 받아들여 공모를 통해 추천된 5.18 피해 당사자 조선대학교 이윤정 교수를 교체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인 정치적 거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비도안전 1호기의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빛 1호기 사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1호기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또 국내 5개 원전의 안전 운영 현장 점검단을 파견해 전반적인 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는 시민 3천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합니다. 대학생과 외국인, 90살 어르신까지 참가자들의 면면도 다양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버 남순 씨. 광주 세계수영대회 기간에는
독일어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파독 관어사로 30년 가까이 독일 생활을 한 덕분에 독일어 소통에 탁월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10여 년 동안 박물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살려 외국 손님들에게 광주를 제대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역사나 수영대회 전남의 자원봉사자 역사 또는 배번 문화, 암순 씨입니다. 또 음식 이런 걸 제가 또 소개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럴 때 또 제일 보람이 되고요. 올해 90살이 된 김종식 할아버지는 수영대회 기간에 일본어 통역 담당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터득한 일본어를 그동안 꾸준히 갈고 닦아서 통역 자원봉사자 선발에 합격했습니다. 최고령자이다 보니 주위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김 할아버지는 건강 하나는 자신합니다. 지금도 체력이 자원봉사자 100m 김종식 한 20초 어르신입니다. 달리니까 뭐 몸에 특별한 지장 있는 데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 기간에 경기장과 손수촌, 문화행사장 등 곳곳에서 활약하게 될 자원봉사자는 3,100여 명, 9,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수영대회 자원봉사자들은 공식적인 발대식을 갖고 직무교육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만나서 고흥석 통역과 수영대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 인력자원봉사부장입니다. 대회의 성패는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광주시민 자원봉사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들의 활약상이 대회 개막 전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관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 알림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광주 본부세관은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착오하거나 지나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체납 가산금을 줄이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 만료일 알림 서비스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또 납세자가 만료일을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기 만료 전일까지 미수납된 건에 대해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노조원들이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13개 기관 노조원 34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4%가 SRF 반대 투쟁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96.8%는 경영진이 조합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의 국보급 자주요 도자기들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중국 자주요 박물관과 함께 중국 1급 유물 10석점을 포함해서 자주요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117점을 오는 8월 18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주요는 중국 허베이성에 있는 가마로 중국 북방 도자기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천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총 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천을 문화, 생태,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환경정비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제4수원지의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와 정화시설들을 설치해 1, 2등급의 하천 유지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18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 요즘, 이 정보를 얻기 위한 통로인 포털은 너무나 중요한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지역 언론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포털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소식을 접하고 또 언론사들이 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지금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25일 전국 9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른바 민언연에서 언론의 다양성과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홍렬 상임대표, 광주 민주언론시민연합이죠. 김홍렬 상임대표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교육하면 전교조를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오늘 결성 30년이 됐습니다. 촌지 추방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변화를 이끌어온 전교조. 하지만 정치 편향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게 또 현실인데요. 교육 민주화의 선봉으로 활동했던 이 전교조 결성 30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듣겠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 김병일 지부장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 SNS는 가히 그 광고 전성시대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SNS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또 개인의 구매와 소비에 대한 영향력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이런 광고들이 SNS 속에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원치 않는 광고나 또 불쾌한 광고가 과다하게 재생돼서 또 이 이용자들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안좌 교수와 함께 SNS 과다 광고의 문제점을 짚어본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에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역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교통정보입니다. 서하로 북부경찰서 사거리에서 하백초등학교 방향으로 삼성아파트 가장자리 차로 막고 간판 설치 준비 중입니다.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지나면서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체 구간 살펴보면 대남대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에서 광주 광역자활센터 방향으로 교통량 많고요. 죽봉대로 소아비스 웨딩 컨벤션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됩니다. 상무대로 살펴보면 운천저수지에서 상무지구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지나는데 4분 소요되고요. 송정파출소에서 송정 지하차도 방향으로 밀립니다. 송도로 송정 2교에서 평동산단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어등대로 GS 배감주유소에서 선운 지하차도 방향으로 지나는데 4분 소요됩니다. 북문대로 예술고 교차로에서 오남 사거리 방향으로 길게 밀립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5도, 습도는 87%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지역 언론들을 배제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전국 9개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른바 민언연에서 언론의 다양성과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금 네이버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광주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홍렬 상임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언론에 접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언론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지 그 일반인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국내에서 뭐 가장 이용자가 많은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죠. 네. 예, 그래서 뭐 누구나 뭐 통계적으로 보면 다음하고 네이버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네. 그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또 모바일, 즉 스마트폰에서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손에 들고 이용하는 그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검색하려고 하면은 지역 관련 뉴스는 잘 나오지 않도록 해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네. 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은 뉴스 검색을 할 때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뉴스가 뜨는데, 네.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네. 그 알고리즘에서 뉴스 검색을 할 때 지역 뉴스가 뜨는 것을 안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쉽게 이 언론, 그다음에 기사들에 접하고 무슨 일이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는데,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 지역의 여러 뉴스들은 지금 사람들이 찾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문제들이 심각한데, 이 지역 언론들이 안 그래도 지금 여러 환경 속에서 많이 좀 힘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뉴스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더 지금 열악한 환경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지역 신문이 이게 어려워지게 됐다. 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네.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을 할 때, 네. 지역 뉴스를 이게 지금 사실은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어떤 뉴스를 검색을 할 때 지역 뉴스가 거기에 안 뜬다는 거고, 뉴스가 안 뜬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지역 뉴스에 접근하는, 뭐 지역 뉴스에 직접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역 뉴스로 접근하는 길을 하나 막아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신문으로서는 아주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네이버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이익 우선주의 원칙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이버 측은 정치적 중립성이랄지 여러 가지 원칙을 두고 알고리즘을 설정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경제적 원리, 즉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수익을 많이 올리는데 이로운가, 이런 부분만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네. 예, 무슨 말씀인가 하니, 네. 어떤 이슈가 되는 뉴스를 검색한다고 할 때 그게 중앙 언론이든 지역 언론이든
빨리 올라간 순서, 빨리 뉴스를 올린 순서 또는 특종이나 속보성 뉴스가 뜨도록 하는 게 이게 상식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친숙하지 않은 지역 언론의 뉴스가 뜰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클릭수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광고 이익 같은 게 줄어들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익숙한 이름의 대형 언론사 또는 중앙 언론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배경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상업적 이익에 의해서 지금 언론의 기사들이 지금 일정 부분 통제되고 그 다음에 접하는 방식이 왜곡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되네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 언론들의 역할들도 굉장히 분명하고 그 역할이 또 지역 분권이랄지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변화에서 중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 언론들의 중요성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죠.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역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지역 언론이 하는 일인데요. 네. 사실 이런 일은 중앙 언론이 해주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중앙 신문이나 방송을 한번 뭐 매일 접하니까 아시겠지만 중앙 언론은 지역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역 문제를 다루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지역 문제를 안 다뤄도 자기들이 다룰 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언론이 포털에서마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된다면 여론의 다양성 형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죠. 네. 또 지역 언론이 생생한 목소리가 크게 퍼져나가는데 전파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지역 언론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가 이렇게 지역의 이야기들이 사라지면서 중앙 집권적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이랄지 그 분권 사회를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인 환경과 좀 배치되는 측면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네이버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단순히 어떤 그 뭐 이익적인 측면도 문제가 되지만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뉴스가 좀 왜곡되고 그다음에 네이버의 의도에 의해서 뉴스가 키워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건 굉장히 큰 어떤 새로운 왜곡들을 생산해내고 그 언론 자체가 왜곡된다는 건 우리 사회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점이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의 그 기업이 특히 네이버라는 이제 포털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표님? 직접 뭐 네이버가 이렇게 지금 뭐 직접 뉴스를 조작해 버리거나 네. 왜곡을 해버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앙과 지방의 그 어떤 격차가 여러 가지로 심하지 않습니까? 경제 발전 수준이랄지 뭐 인구 수도 뭐 그렇고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그 상당히 중앙하고 지방하고 편차가 심한데. 이 뉴스마저도 온통 중앙의 시각, 서울의 뉴스만 난무하고 네. 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래서 결국 뭐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요. 네. 또 우리 언론 시장만 봐도 지역 언론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비정상적이고 독자들이 지역 언론과 이렇게 접촉하게 되는 그런 루트가 없어져 버리는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언론 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폐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네이버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짚어볼 부분. 예,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단체는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지금 따져보고 있습니다. 예, 검토 중인데요. 민원연을 포함해서 제 시민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가서 그저께 항의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네. 다만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네이버라는 거대 포털 국내 최대 포털이거든요. 네. 이런 기업이 수많은 국민들이 매일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접속을 해서 뉴스를 보고 하는 이런 기업이 갖춰야 될 기업의 윤리 또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대 기업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면 누가 이런 문제를 가지겠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 자체의 그런 통렬한 반성 그리고 이런 시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또 해법을 지금 방법을 좀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내놓을 때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민주언론시민연합 김홍렬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오늘로 결성 30년을 맞았습니다. 이 체벌 금지부터 촌지 금지 또 토론 수업 활성화까지 학교 민주화와 또 교육혁신 운동을 선도해온 진보 진영의 대표 교육운동단체가 바로 전교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또 조직의 고령화 문제를 비롯해서 법의 노조 해소 문제까지 지금 여러 가지 풀어야 될 현안도 굉장히 많은 게 전교조의 현실입니다. 30년을 맞은 전교조 지금까지 모습 한번 짚어보고요. 앞으로 전교조의 방향성도 이야기 듣겠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의 김병일 지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결성 30년 또 생일을 맞았는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맞아서 오늘이 생일인데요.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교조 30년의 역사는 우리 사회의 변화, 우리 교육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네. 교사도 노동자고 권력의 말단이 아니라 교육자의 양심으로 가르치겠다라고 선언한 게 전교조 출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지금도 법외노조 상태인데 하루속히 법적주의를 회복하고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야 될 책무가 전교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교조가 막 결성될 30년 전에 그때의 모습을 한번 회상해 보면은 참 격세지감이 드실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치열하게 싸우셨고 또 많이 또 해직도 당하시고 그 힘든 싸움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네, 우리 선배님들이 전교조를 결성하면서 많은 희생을 치렀죠. 전국이 전국적으로 1,500명이 넘는 교사가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네. 해직이 되고요. 또 합법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부단히 싸우는 과정에서 구속도 있었고 해직도 있었고 탄압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 하지만 그렇게 뭐 정부가 강경하게 이렇게 전교조를 탄압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전교조를 지지하는 학부모 모임이 생기고 또 학생들의 조직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선생님들을 많이 지지하고 응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0년 동안 이렇게 전교조가 활동해 오시면서 좀 뿌듯했을 때 이런 보람찬 그런 전교조의 또 그 성과도 또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성과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전교조가 우리 교육에 미쳤던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네. 전교조가 출범하면서 우리 국민들께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지지를 받았던 것들은 권위적이고 획일적이었던 교육 현장을 민주화하는 데 앞장을 섰고 네. 특히 피부에 와닿는 것은 뭐 촌지를 없애고 네. 또 경쟁교육과 서열 위주의 정책을 평등한 또 누구나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온 데에 전교조의 활동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육의 민주화 그리고 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어떤 권리 부분들을 다시 되살려주는데 전교조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이 전교조 활동의 30년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세요? 예, 뭐 전교조가 뭐 지난 30년간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시련도 많았고요. 네. 승리도 있었지만 또 아직까지 풀지 못한 문제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전교조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적지 않았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경쟁 교육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강제 야자나 영교실을 폐지하고 네. 또 일제고사로 싸워서 없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파견형 현장 실습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이 문제가 많고 네. 특히 지금 현재 학교가 교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에 정말 전교조 교사로서 마음이 아프고요. 네. 가장 보람된 것들은 네.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의 변화, 그다음에 학교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뭐 혁신학교 운동이라든가 지금 네. 전교조가 그동안 꾸준하게 시도해온 것들이 현장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교조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교조가 너무 정치화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희는 교육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교조 교사들의 활동은 학교 밖 세상과도 이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싸움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섰고, 그다음에 4.16 참사의 진상 규명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었지만 또 수구 세력이 전교조를 불온한 교사로 이렇게 몰아세운 면이 있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네. 무려 10개 지역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 출신이고 지금 뭐 전교조 교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전교조와 함께 네. 교육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싸웠던 분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 자체의 수장을 네. 맡고 있다. 그래서 전교조에 대한 지지는 이렇게 은은하지만 변면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교육 현장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안의 교체랄지 새로운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다시 말하면 교육은 정치와 또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교조가 정치화됐다는 것은 좀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사도 시민이고, 네. 교사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만이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으로서 네. 자질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생긴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요즘 안타까운 건 지금 전교조가 이 박근혜 정부 때 판결을 받아서 지금 법의 노조 상태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법의제입니다. 네, 이 법의 노조 왜 법의 노조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박근혜 정부 때죠. 네. 전교조 규약 가운데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이 규약을 문제 삼아 가지고요. 네. 2013년 10월 24일 노조안임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이 전교조를 노조안임 통보를 했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문제였는데요. 네. 이건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악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가 네. 아직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지난 박근혜 양승태의 국정농단 사법 적폐의 증거인 전교조 문제를 이 촛불의 정신을 가지고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전교조에게 지금 씌워진 법인노조 굴레를 하루속히 벗고 함께 교육계획의 파트너로 그렇게 뛰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좀 소극적인 게 안타깝네요. 예. 네.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지금 앞으로 이 30년을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민주화 그리고 교육의 어떤 환경, 그 교육받는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투쟁해 오셨는데 앞으로 또 전교조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교조가 가져야 될 방향성은 어떤 부분인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나온 역사가 벌써 30년입니다. 참교육이라는 이 씨앗을 이 한국 사회에 뿌렸고 많은 열매도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숲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육을 이렇게 품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우리 선배님들의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네. 오늘까지 조합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교육 민주화를 가로막는 많은 제도와 관행들을 많이 바꿔왔고요. 네. 광주 지역에서도 이 130명의 선배 해직 교사가 계십니다. 네. 이분들이 대부분 다 교단으로 복귀는 했지만 네. 사실 제대로 이분들의 명예회복이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저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30년을 바라볼 때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전교조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교조가 사실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써왔고요. 네. 앞으로 교사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또 이 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을 당당히 해가는 그런 노조로서 네. 또 교육운동의 중심으로서 전교조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이 이 교육 개혁을,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오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전교조는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자세를 좀 확실히 보여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어떤 체질을 바꾸는 그 중심에 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 김병일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마루 하면 정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마음 사로잡은 중해 마루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첨단에 이어 생활의 가치가 시작되는 곳. 광천 중해마루일 센터미 5월 24일 오픈합니다. 문의 광주 352-4500번.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SNS가 됐든 요즘은 광고가 따라붙는 건 기본입니다. 이용자가 자주 보는 콘텐츠나 검색 기록을 분석한 맞춤형 광고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원치 않는 이 SNS상의 과다한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불쾌감 그리고 또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SNS 과다 광고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안주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SNS상에 뜨는 광고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SNS 광고 시장으로서 어떤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광고들이 많이 붙는 거죠?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12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모바일 광고 시장이 그중에서 4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엄청난 양이죠. 우리가 이제 주로 모바일을 이용해서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SNS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텔레비전이나 신문 미디어가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고 이렇게 SNS가 부상하고 있는데 SNS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SNS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사용자들의 맞춤형 광고들이 SNS에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붙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에 광고가 표시되는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SNS 광고 전문 회사들이 있고요. 광고주가 타겟을 설정하고, 즉 연령이나 성별, 지역 이런 걸 맞추면서 타겟을 설정하고 예산이나 광고 기간까지 설정을 하면 SNS가 자기네가 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광고와 이용자들을 매칭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취향, 그 다음에 또 내가 얼마 전에 몇 분 전에 검색했던 단어 이런 연관된 광고도 또 뜨던데 그런 부분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매칭되고 그다음에 검색이 되나 보죠. 확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좋아하는 페이지, 또 조회한 웹페이지와 다운로드한 모바일 앱 정보를 광고 매치기에 활용하고 있고요. 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SNS에 접속을 하게 되면 방금 접속한 검색 정보 관련 사이트가 광고로 뜨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런 과정을 보면서 내가 너무 노출돼 있다. 내 정보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좀 공포심 이런 것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동안 이제 광고가 많이 되지 않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네. SNS 상에서 광고 게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료로 매체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당연히 매체사들도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광고를 좀 봐주는 대신에 매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최근에 또 카카오톡 누구나 많이 쓰고 있는 이 카카오톡에서도 이런 광고들이 끼어들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네, 5월부터 이제 비지보드라는 광고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는 이제 PC로 카카오톡에 접속을 하면 하단에 배너 광고가 있었고요. 모바일에서도 이제 탭을 이용하는 광고가 일부 있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친구들하고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 사이에 이제 광고가 끼어드는 방식이 새로 이제 개발이 됐고요. 요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일부 시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광고 부분에서 카카오톡의 어떤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이런 매체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또 광고 일정 부분 볼 수밖에 없는 서로 상호적인 상황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런 좀 과도한 광고나 무차별적 광고를 좀 제어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미 인터넷상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폰 설정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예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보이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광고가 결국은 SNS가 급속히 이렇게 빠르게 지금 퍼져나가다 보니까 전 법률적인 규제랄지 광고 그런 부분들 통제나 이런 부분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상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뭐 중간 광고 자체를 제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SNS 상의 과다 광고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디어의 발달 속도에 사실은 이 정책이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SNS 관련해가지고 규제가 없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면 새로운 미디어가 나올 때마다 규제가 나와야 되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 미디어를 통틀어서 포괄하는 그런 합의된 규정이나 자율규제 가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도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SNS에서 광고의 양이 늘어가면 소비자들은 이 부분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정량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광고의 질이나 수준이 이제 문제인데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나 과장 허위 광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당장에는 이제 규제가 이제 마땅치 않으니까 광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매체의 이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광고 효과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업계가 전체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 이렇게 광고가 늘어나는 것은
노출이 곧 효과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노출보다는 질이나 수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상호적인 논의도 있고 규제도 좀 더 강화되고 제대로 된 규제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분별한 그런 광고 쏟아지는 광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인 수준 높은 광고들이 나오고 또 그게 소비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 시장 자체에서 이해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안주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목포시민신문 류용철 국장에게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남도교육청이 교육과정 개편에 현재 착수해 있는데 네네. 목포 지역 비정규직 교원들이 또 일부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그 도내 일선학교에서요. 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는 교육 편성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네.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학 입시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수준별 수업을 금지하는 방침인데요. 네. 수준별 수업이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수업에 투입된 비정규직 교원, 즉 시간 강사, 영어 회화 강사 등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 비정규직 교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네네. 보이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비정규직 학교 그 직원들에 대한 그 정규직화가 추진되었는데요. 일선 학교에서 행정직이나 영양사 등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차원의 그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 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절차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 교육청이 수준별 수업 폐지에 교육과정 개편을 들고 나오면서 그 비정규직 교원들의 정리해고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비정규직 교원들은 충분히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네네. 전남도교육청의 이런 방침 이후에 지금 목포 지역 일선 학교의 반응들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전남도 교육청이 수준별 수업 폐지 방침이 전해지면서요. 네. 목포 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에 투입된 비정규직 교원들의 정리 수준에 돌입했습니다. 네. 비정규직 교원들의 그 운영비를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 강사들의 정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도교육청에서 시간 강사, 영어 회화 강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일선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시간 강사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목포 등 일선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수준별 수업 폐지 공고만 했을 뿐 비정규직 교원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서놓은 상황이라서 네. 내년부터 수준별 수업에 투입되는 시간 강사를 해고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영고대 진학을 위한 우열반 편성을 그대로 가져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도교육청의 수준별 수업 폐지가 우열반 편성 수업까지 폐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반쪽 추진 아니냐 하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의도는 뭐 좋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것이 좀 적용이 되는 데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전남도 교육청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이 좀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비정규직 교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요. 비정규직 교원들에 대한 재배치를 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네. 지난달 도교육청은 본청에서 초중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 회화 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들을 불러서요. 네.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에 투입된 강사들을 초등학교에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발표했습니다. 네. 도내 1천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교원들을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한다는 것인데요. 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도교육청 우열반 폐지 방침에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수준별 수업에 투입된 비정규직 교원들의 정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비정규직 교원들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네. 네.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교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요. 네. 차별 없는 학교 만들기 교육과정 개편에 빌미를 들어서 비정규직 교원들을 내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유는 장서공 교육감이요. 당선되면서 약속했던 비정규직 교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헌시작처럼 벌이고
수년 동안 많게는 10여 년간의 이상 근무했던 비정규직 교원들 학교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략시켜서 네. 직장에서 내쫓으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학교 일선에서 수준별 수업만 폐지되었을 뿐 우열반 편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차별 없는 교육과정 편성이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수준별 수업 폐지가 당초 목적성을 잃은 채 비정규직 교원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우열반 편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준별만 이렇게 폐지되면 결국은 네네. 피해를 보는 일자리를 잇는 비정규직 교원들의 안타까움만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네네. 학부모들의 반응도 좀 알려주시죠. 네네. 학부모들은 일단 지역의 수준별 수업 폐지가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학부모들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학교에서 학습 주도형으로 수준별 학습 지도를 해왔는데 만약 이 수준별 수업이 폐지되면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들은 사교육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목포시 모든 사립학교에서는 우열반을 운영하면서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준별 수업에 일선 학교 했을 경우에요. 네. 또 학부모들의 부담도 가중시킬 것으로 또 보입니다. 네. 또 거기에 따라서 강사비라든가 이런 게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들 투입되는 시간 강사들도 처우도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도교육청이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수준별 수업을 폐지에 앞서서 성적 우선주의 제도 개정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도교육청의 교육감의 어떤 목적이나 이상적인 생각은 좋지만 현실 속에서 네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긴다면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그런 현명한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용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엔 어제 비가 내리고 난 뒤라 쌀쌀한 기온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를 보이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고 볕이 내리쬐며 포근하겠습니다. 저녁 기온은 아침 기온과 비슷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겠고요.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7도, 습도는 76%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회제로 무등시장 입구에서 주월 사거리 방향 중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 중이고요. 주변에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군교차로 각 방향으로 모두 밀리고 있고요. 효도교차로에서 백운교차로 방향으로 지나는데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북문대로 우남사거리에서 예술고 교차로 방향으로 교통량 많고요. 지나는데 8분 이상 소요됩니다. 대남대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에서 농성교차로 방향 밀려 지나고요. 이어지는 주변 도로도 서행 흐름 이어집니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5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에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5월 28일 화요일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난 저 길 저 끝에 다다르면 멈추겠지 끝이라면 가로막힌 미로 앞에 서 있어 내 길을 물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 어제와 똑같은 이 길에 머물지 몰라 저 거미줄 끝에 꼭 매달린 것처럼 세상 어딘가 저 길 가장 구석에 갈 길을 잃은 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제7회 꿈을 실은 독서열차. 독서 토론을 통해 친구들과 생각을 교환하고 방송인, 영화인, 베스트셀러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폭을 넓히고 파주 출판 도시를 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2박 3일의 알찬 체험. 참가 신청서는 광주 MBC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시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광주 MBC 꿈을 실은 독서열차는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과 함께합니다. 배우 박철민의 귀환,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28년간 사랑받아온 국가대표 시사풍자 코미디. 5월 31일과 6월 1일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호복절도 배꼽 잡는 웃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체불가 박철민, 전회 출연, 전회 매진의 신화. 2019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됩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공연 문의 1588-5187. 예매 인터파크. 14세 이상 관람가이며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진아리체가 함께합니다. 무등산 차밭에 싱그러운 봄이 피어납니다. 내 그림은 무등산 물로 그리고 내 차는 무등산 물로 달인다. 하늘과 땅, 사람을 귀히 여겼던 의제 허백년의 삼해 정신이 깃든 무등산. 무등의 품에서 살아온 빛고울은 시련 앞에서도 하나 된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5월 푸르른 무등의 찻잎은 광주를 닮았습니다. 광주는 무등을 닮았습니다. 알수록 귀한 산 무등산. 무등산은 광주의 정신입니다. 광주 MBC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이 캠페인은 현대해상,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